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 장은 조금 안 좋았죠?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장을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 어떤 식으로 하락했는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개미의 확연한 차이, 그리고 공매도 시작 시 코스닥이 위험하다, 배당주를 살 타이밍은, 그리고 여기가 박스 고점인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언젠가는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어렵으니 다들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막상 이렇게 오니까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 기린이 분들의 종목은 별탈 없었으면 좋겠군요. 자, 오늘 장전이 코스피는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 정도를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 시장 개미가 엄청나게 오랜만에 3조 원 가까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정말 주구장창 사던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또 어느 정도 눈치 보기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각각 1조 넘게, 거의 외국인은 1조 5천억 넘게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자면 외국인이 탈출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또 2,600억 정도를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그동안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서 코스피를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하지만 이렇게 9일 동안 산 물량을 단 하루 만에 다 털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털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외국인 장세였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110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올라간다는 예측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어제 1112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지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자, 그런데 어제 뉴스 기사 기억나시나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중국이었죠, 중국. 자,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해 종합은 여기서 조금 버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해 종합마저 만약에 내일 빠지게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겠구나라는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해 종합 잘 버티고 있고 내일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 따라 코스피의 훈풍이 충분히 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마이너스 1.5%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일 또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게 뭐냐? 어차피 반도체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4.3%라며 투자 심리가 매우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엄청나게 길게 박히면서 차트를 모두 다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현대차 차트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보라색 선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충분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어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 외국인의 매수. 지금 현재 봤을 때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매도세를 봤을 때 외국인의 그냥 단순한 변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물량을 한 번에 쏟아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주 언급드리진 않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역사적 고점이었는데요. 이럴 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외국인의 탈출이 거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해 종합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희망을 걸 수 있겠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삼성전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괜찮은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걸 보니 조금 더 하락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 기릿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살짝 예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기린이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이러다가 다시 내일 어떤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와도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히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시각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린이분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현금화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린이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조금씩 현금화를 해놨다면 이런 하락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겠죠. 혹시나 기린이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100%라면은 한번 오늘 저녁 고민을 해보시고 한 10% 정도는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가 거세질지 아니면 여기서 비가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이렇게 하락이 거세게 맞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린이분들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코스피 현재 3170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22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개가 상장을 했죠. 해성 TPC 그 다음에 이삭 엔지니어링. 이 두 개 중에서는 이삭 엔지니어링이 더 좋다고 봤는데 오히려 상한가는 해성 TPC가 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엔지니어링 또한 13%씩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도 기린이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모주 하신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종목만 떨어지나? 코스피 8%가 올랐는데요. 하지만 동학개미의 수익률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주변에서는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2배가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에 집중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기 민감주, 인덱스 상장지수 펀드, 금융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역대 최고로 와 있는데 개인분들의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지난 3월 10일 그때 단기 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보니까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2.8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8%나 올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2.8%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수로 바꾸자면 3040선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린이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코스피는 3200인데 나는 왜 아직도 그대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아래 종목을 많이 산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뭘 많이 샀나?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몇십 년간 깨지지 않을 기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버스, 세 번째는 삼성전자 우, 네 번째는 네이버, 5위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어서 롯데케미칼, LG화학, 삼성 SDI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 혹시 이 종목 중에 여러분들 종목이 많이 있나요? 자, 그런데 반면 외국인 체감지수는 3160이라고 합니다. 개인보다 120포인트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최근 코스피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은 개인의 2배가 훌쩍 넘는 6.8%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느끼는 코스피 지수는 3160이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는 전기, 전자, 금융, 통신, 의약품 그런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데 국내 IT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순매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방향성은 높은 프로그램 순매수 비중, 코스피 200 선물 매수 포지션 확대 등과 함께 당분간 국내 주식 방향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린이분들 꼭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는 또 주가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맨날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쯤이면은 이제 한 무릎 정도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때 만들어 놓았던 현금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은 다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겠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팔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하지만 기린이분들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은 투자는 쉬워지고 더욱더 안전해집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시간의 주가 12%가 급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장 상태가 조금은 좋지 않은가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신규 구독자 예상보다 절반의 구독자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난 급성장을 했죠. 사람들의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 이제 집콕 생활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까보니까 예상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쫙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OTT 업체들은 가입자 수가 말 그대로 곧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탈출구 찾는 청년들 영끌 베팅, 조금은 안타까운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상화폐 1분기 신규 투자 63%가 2030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1분기에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를 봤더니 이렇게 20대 미만이 3만 명이나 되고요. 대단하군요. 그리고 20대, 30대가 거의 60%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0대가 20%에 가깝고 50대가 8.8,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은 적은 비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이름이 예쁠 것, 가격이 1,000원 아래일 것, 하루 20% 이상 오른 적이 없을 것. 이게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이모 씨가 소개한 가상화폐 투자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예쁠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하겠죠. 사실상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처럼 그런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조건이 이름이 예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위해서 가격이 1,000원 아래일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루 20% 이상 오른 적이 없을 것.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학생분은 올해 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400%의 수익률을 맛본 뒤 코인 세계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가상화폐 관련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코인을 사고 판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것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상화폐가 오르는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찾는 사이 가격이 뛰더라고요. 투자 분석할 시간에,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이득입니다. 조금은 걱정스러운 인터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시장 곳곳에서는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20일 빗썸에 상장한 아로하나 토큰은 오후 2시 반 50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오후 3시에 53,800원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한이기린 뭐라고 제일 처음에 얼마였다고? 네, 맞습니다. 50원에 시작해서 53,800원이 되었다고 해요. 불과 30분 만에 107,500%가 폭등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정상적인 투자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어느 정도는 도박성이 너무 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고 있는 사이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 보니 단타로 매매하는 투기 성향도 심해지고 있다. 1분기 4대 거래소의 투자장 1인당 월 평균 거래 횟수는 125회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한 명이 하루 4번 이상 가상화폐를 사고 판 단타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랑 비교해보니까 주식 투자보다 초단타 성향이 5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신생 자산 시장은 태생적으로 불안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산을 사고 파는 건 도박에 가깝다. 투자 광풍 뒤에는 버블 붕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없어져도 괜찮은 금액으로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를 5,000원, 만원 이렇게 사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월급의 반을 로또를 사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당금 대박날 친구 부럽네. 배당주 들어갈 적절한 타이밍은?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또 배당주를 시작하기 늦지 않은 시기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주 재투자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금토에서는 대개 연말 배당을 앞둔 9월, 10월을 배당주 투자 적기로 인식하지만 배당금을 받고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4월 역시 연기금과 외국인의 배당주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 경우에는 4에서 6월에도 저점을 노려 진입할 경우 2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대표적 분기 배당주는 삼성전자, 포스코, 쌍용, 양회, 그리고 이번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 것은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시젠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4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분기 배당주인 삼성전자, 포스코 등이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도 팽배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예금 금리보다 배당금이 더 쏠쏠하다는 인식도 보편화되고 있다. 저 기릿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예금이랑 적금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는 조금은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무섭다면 어느 정도는 배당주 투자는 충분히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 여러 차례 지급되는 분기 배당의 매력에 끌려 종목에 진입하는 주주들도 늘어난 만큼 국내 기업들도 주주환원의 정책의 하나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4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도 배당주 투자를 하기 괜찮은 시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은 심각한 뉴스가 될 수도 있겠군요. 치솟은 바이오주 몸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단기 영향은 있어도 그런데 추세는 유지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스닥이 쭉쭉 오르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이 그렇게 올랐다는 것은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3,200을 갈아치우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 그리고 천스닥 시대를 연 이후에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1,030을 돌파한 코스닥,
자, 이렇게 증시가 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특히 공매도 민감도가 높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천스닥이 흔들릴까봐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닥 떠받치던 바이오 종목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코스닥 150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잔 등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포진되어 있다. 자,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코스닥 시장 대비 제약 바이오 업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 반도체가 11%, 게임이 9.9%, 의료 장비 및 서비스가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종이 이렇게 코스닥이 시작되면 충분히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차 잔고가 이렇게 200%나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플러스 김민기 연구위원은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든 주식들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을 수도 있다며, 그 말은 향후 높아진 주가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측하는 건 조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거라는 전망에 개인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이같이 높아지자 정부는 개인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달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 계획에 맞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신개인 대주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 외국인이나 기관과 똑같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내용을 다뤘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론은 공매도 재개가 코스닥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일시적 타격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으나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공매도라는 거는 고평가된 주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린이분들이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플 신제품이 발표가 되었죠.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강 스펙, 성능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아이맥, 에어태그 등 신제품을 다수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강 스펙이라고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아이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부피가 줄었다고 하네요. 신형 아이맥은 1.15cm에 불과한 두께가 특징이다. 무게도 4.5kg에 불과해 전작 아이맥 대비 1kg나 감소하며 부피가 50%가량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 위치 찾아주는 에어태그도 공개했는데요. 자, 이 태그를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애플은 이날 핸드백, 열쇠, 가방 등 다양한 물건에 부착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에어태그와 보라색 색상의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도 새롭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캐리어에다 걸어놓으면 캐리어가 잃어버려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용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캐리어에다 걸어놓으면 우리가 캐리어를 혹시나 분실하게 되어도 이렇게 에어태그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뭐 열쇠 아니면은 핸드백 아니면 차키 이런 것들에다가 넣어놓으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아니면은 강아지에게도 부착을 할 수 있겠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발 1분기 김치 수출액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면역력, 효능,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이 500억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치 무역 흑자는 11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 외국에서 김치가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보다 훨씬 넘어섰고요. 그리고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늘어 수입액 증가율 7.4%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출 규모를 중량으로 보자면 1만 톤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입 김치는 거의 6만 톤을 수입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수입 물량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역 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게 우리가 수입하는 거에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수출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수출 김치가 더 비싸서 그렇겠죠. 자, 수출 김치는 톤당 가격이 4,100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김치는 567달러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거의 8배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린이분들 이 수입 김치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당연히 중국에서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 정도로 가격이 차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김치가 잘 팔리고 있는데 김치 관련주 대상 한 번쯤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 또한 또 우리나라를 빛내는 K김치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CJ 대한통운에 관련된 기사를 보셨던 걸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비 상자당 200원에서 300원 오르나 인상한 4달 말 확정이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에서 국토부는 과로 방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상자당 약 200원에서 300원 수준의 택배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연구 용역 중과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에 더해 주 5일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비용도 포함됐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액수가 그대로 요금에 반영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택배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가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며 화물을 보내는 화주와 일반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해 5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5월 말쯤 이 사안이 발표될 때 택배에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똑같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또 일본 2% 넘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나 더 떨어지고 움직이고 있다. 자, 오사카가 전날 긴급사태 전원 발령을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수도인 도쿄도 이를 뒤따를 것이라는 소식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나 라고 봤더니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무려 520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 주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지만 최근 매일 20만 명 넘게 감염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니케이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없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작년에 써먹었던 카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똑같은 자극에는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금리가 막 오른다고 막 난리였는데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가는 다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나온 뉴스가 무서운 거지 예전부터 존재했던 뉴스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는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2개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TV 광고 매출 빠르게 회복, 관건은 TV 유료 가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보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CJ ENM도 티빙 유료 가입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게 관건이라고 하네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CJ ENM이 TV 광고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티빙 유료 가입자 수 성과가 향후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0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J ENM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그 전날까지만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러다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메리츠 화재 1분기 순이익 1131억원 예상, 목표가 25,000원이라고 하는군요. 자, BNK 투자증권은 올해 1, 4분기 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131억원이라고 예측했다. 장기보험의 성장이 지속되고 자동차 보험 실적도 개선된 영향이다. 자, 그래서 올해 메리츠 화재의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4.6%가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PBR 0.7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목표가를 25,000원에 책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봤더니 메리츠 화재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목표가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기니까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올랐다면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 그거밖에 없겠죠. 자, 오늘 또 저기니까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 빠이요.